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한이입니다. 오다리이신 분들 많으시죠? 사람의 선천적인 다리 모양은 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다리가 오다리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X자 다리인 분도 계십니다. 물론 미용적으로도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이 오다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적으로 이 오다리를 교정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 역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영상을 올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신 환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자분은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노란 선을 그었는데요. 고관절의 중심부터 발목 중심을 잇는 직선을 양쪽 다 연결을 한 겁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 노란 선이 갖는 임상적인 의의는 체중 부하선입니다. 노란 선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체중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야 안쪽과 바깥쪽의 관절을 골고루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50대 50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체중 부하선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안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싣기 때문에 안쪽은 70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 바깥쪽은 30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절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닳는 것인데 오다리인 경우는 이렇게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안쪽의 연골과 연골판이 닳고 손상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MRI를 보시면 이 부분이 무릎 안쪽이고요. 이쪽이 무릎 바깥쪽 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것이 뼈이고 이렇게 보이는 얇은 회색 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골입니다. 이 연골의 상태가 중요한데 이 바깥쪽 같은 경우는 두께도 그렇고 마진도 아주 이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안쪽을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무슨 나무 껍질을 갈라지듯이 이게 하얗게 갈라진 소견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멀쩡하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오다리이기 때문에 안쪽의 연골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안쪽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닳고 바깥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너무 괜찮고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30년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서 더 많이 닳기 때문에 안쪽이 더 무너질 것이고 안쪽이 무너지게 되면 오다리는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깥쪽으로 휘어있죠? 이렇듯이 오다리와 안쪽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안쪽이 주저앉게 되면 이 오다리는 점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 사진을 보면요. 이게 바깥쪽 연골인데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내시경으로 이 바깥쪽의 연골과 연골판, CT라서 뼈밖에 안 보이는데 연골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지금 내시경으로는 이 바깥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바깥쪽이고요. 위쪽의 연골은 아주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연골판 역시 깨끗합니다. 경골 쪽에 약간의 관절염이 있지만 심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MRI에서 봤던 나뭇가지 갈라지는 것처럼 파인 연골 소견을 보이고요. 실제로 연골 상태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경골 쪽의 연골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연골은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재생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지속된 통증을 호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62세 남자 환자분은 수년 동안 안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고 본인이 또 미용적으로 굉장히 무릎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무릎을 재정렬하는 수술을 양쪽 다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 경골 아래뼈 부분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수술명은 영어로는 하이 티비알 오스테오토미라고 HTO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의 위쪽으로 해서 뼈를 절골을 한 뒤에 뼈를 이렇게 벌려줘서 이 아래쪽의 뼈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정 각도나 몇 밀리나 올릴지는 저희가 수술 전에 미리 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플래닝을 해서 수술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설명을 좀 드리면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절골을 하게 되고 저희가 수술 전 엑스레이에서 촬영해서 측정한 만큼 정확한 미리수를 이렇게 안쪽에서 벌려주게 되면 이제 경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내반슬인 다리가 펴지게 됩니다. 벌어진 부분을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트라고 하는 단단한 쇠에 판때기를 부착을 하게 되고 이 위에다가 붉은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대해서는 인공뼈 이식을 해서 채워넣게 되고 이 상태에서 피부를 닫고 수술이 종료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9에서 10mm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리의 배열 자체가 휘어있던 것을 펴주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키가 적게는 10mm에서 길게는 15mm까지 다리가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아주 정뼈를 만드냐 중심을 지나가게 만드냐 그렇진 않고요.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덜 썼기 때문에 연골 상태가 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수술한다고 해서 안쪽에 깎인 부분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깥쪽을 좀 더 쓰도록 오히려 약간의 더 X자 다리를 만들어줘서 바깥쪽 연골을 좀 더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바깥쪽 튀어나온 뼈를 지나가도록 플래닝을 해서 그거에 맞는 각도와 미리수를 올려주게 됩니다.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변했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심하지 않았지만 오다리가 오른쪽처럼 X자 다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X자 다리가 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중부하선이 바깥쪽을 지나가도록 교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남아있는 본인의 관절을 사용을 하는데 남은 여생 동안 이 바깥쪽에 좀 더 멀쩡한 연골을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고, 안쪽 연골을 상대적으로 덜 쓰기 때문에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다리를 의학적으로 내반술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전 검사로는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내반술의 정도와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 MRI를 촬영을 해서 내측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그리고 이 수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바깥쪽 연골을 상대적으로 멀쩡해야겠죠. 그리고 십자인대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 MRI를 수술 전에 촬영을 합니다. 마취는 주로 척추 마취하 진행이 되고요.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허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하반신 마취만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인데, 정신은 깨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깨 계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수면 마취까지 더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상처는 내측에서 이런 식으로 절골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꺼운뼈 안쪽으로 해서 보통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고요. 수술 중에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 연골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 8mm 정도 되는 구멍을 2개 정도 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적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고요. 뼈를 절골하기 때문에 피가 좀 날 수 있어서 드레인이라고 하는 피를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삽입하고 보통 다음날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합병증은 제일 큰 것이 이제 뼈를 절골시켜서 벌리고 그걸 고정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뼈가 잘 붙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주 드물지만 뼈가 안 붙는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통증이 심하실 거기 때문에 부목을 통한 완전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도록 깁스를 하고요. 통증이 좀 호전되시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그 상태로 보통 2주에서 길면 4주까지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디디셔도 상관은 없지만 통증이 좀 심하시기 때문에 보통 3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권유합니다. 입원 기간은 아주 짧으면 4박, 그리고 길면 2주까지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내외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십밥 제거는 수술 2주차 때 저희가 외래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재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절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CPM이라고 하는 기계 운동을 하긴 하지만 꺾는 게 중요한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딱히 재활보다는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체중을 잘 적절히 분배해서 딛게 되고 불편감이 있지만 3주가 되면 보통 보행은 다 가능하시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직 통증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는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위경골 절골술은 우리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심한 내측의 관절염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상적인 관절을 원래 쓸 수 있는 시간보다 더욱 더 길게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인공관절해야 될 그 가능성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본인의 관절을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면 그리고 내측의 관절염이 심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옵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